연립방정식 14단원이죠. 네, 13단원 유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x, y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있습니다. 얘가 무수히 많도록 상수 a 값을 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이거죠, 이거. 지금 보니까 x, y 두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의 문자 x 혹은 y에 대한 식으로만 좀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x는 형태로 고쳐볼게요. 그렇게 되면 2x는 1 마이너스 괄호 열고 a-2의 y고요. 그러면 x는 양변의 2로 나눠주면 얘가 됩니다. 자, 이거를 첫 번째 식의 x 자리에다가 대입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a-1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a-2의 y 더하기 뒤에 그대로 오겠죠? 3y 더하기 1은 0이다. 자, 그러면 여기 x가 쏙 빠진 y에 대한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우리 양변에 2를 곱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양변에 2를 곱하면 양변에 2를 곱하면 요렇게 식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가 있는 항끼리 묶으면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y가 없는 항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여기서 우리 y의 1차항 외에는 2항을 해줍니다. 얘를 2항 해준다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에는 y의 개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됐을 때 y의 개수도 미지수고 여기는 상수항도 미지수다 라고 했을 때 얘 값이 0이 되냐 0이 되지 않냐에 따라서 나눠졌던 거 혹시 기억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경우, 얘가 0이 되는 경우, 둘 다 0이 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둘 다 0이 되지 않는다. 그럼 양변에 a-4, a 플러스 1, a-4, a 플러스 1을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식이 될 거고요. a 플러스 1이 0이 된다. 그럼 얘도 0 되고 얘도 0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양변이 모두 0이 되기 때문에 y 값에 상관없이 모두 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y는 모든 수가 되겠죠? 자, 이제 a-4 얘가 0이 되는 경우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좌변은 0이 되는데요. 우변은 0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a-4는 0일 때 0 곱하기 y는 5다. 즉 0은 5다라는 말도 안 되는 수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y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y는 해가 없음이 되겠죠. 자, 이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말한 거고 이때 a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해가 없도록 하는 상수의 정하시오. 요 세 번째 상황을 말하는 거겠지? 그렇기 때문에 a 값은 4가 됩니다. 자, 유제 2번 한번 볼게요. 연립방정식을 푸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세 개의 문자가 나오게 되면은 각각의 값을 구해줄 수 있을 거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주면 좋냐면요. 두 개씩 연립을 해준 다음에 한 문자를 아예 지워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 연립을 해가지고 지금 x의 개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x를 지워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 두 개 연립해서 즉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을 빼게 되면요. 2y 플러스 3z는 1이다 라는 y와 z에 대한 식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 디귿을 한번 연립을 시켜볼게요. 니은에서 디귿식을 빼주면 이렇게 계산이 되면서 마이너스 3y 플러스 z는 0이다 됩니다. 즉 여기도 yz에 대한 식, 여기도 yz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둘을 이제 연립을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 디귿식은 그대로 가져오고 리을식에다가 3씩 곱해서 가져올게요. 그럼 이렇게 식이 될 것이고 이제 3z 얘네 개수가 맞춰지기 때문에 소거되고 11y는 마이너스 11이다. 즉 y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을 해주면 z는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요식 있죠? 이 세 번째 중에서 제일 간단한 요식인데요. 여기에다가 이 둘을 대입을 시켜줄게요. 그러면 x는 4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x, y, z 모두를 구하면은 연립방정식을 푼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x, y가 한 번씩 나오면서 개수도 모두 동일해요. 이땐 어떻게 해주면 좋냐면요. 싸그리가 다 더해가지고 x 더하기 y 더하기 z 값을 알아내주면 좋습니다.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9로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z를 더하면 9기 때문에 얘네가 z가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여기에다가 x를 더하면 9가 됩니다. 그래서 x가 5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여기에다 양변에 y를 더하면 9가 되기 때문에 y가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x, y, z 값이 이렇게 도출이 됩니다. 자, 마지막 3번 볼게요. 얘는요, 지금 개수가 조금 더 달라 보이지만 2, 1, 1, 1, 2, 1, 1, 1, 2 이렇게 셋이 합치면은 모두 다 4로 개수가 통일해집니다. 자, 그러면 역시 x 더하기 y 더하기 z 값을 구하면 7이 될 거고요. 이젠 여기에다가 x, y, z를 빼주세요. 자, 그러면 x만 남게 될 거고 얘가 16에서 7을 뺀 9다 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x, y, z를 빼주면 y만 남게 되고요. 그러면 9에서 7을 뺀 2가 남게 되겠죠. 여기에서 x, y, z를 빼주면 z만 남게 될 거고요. 여기서 9를 빼서 여기서 7을 빼서 마이너스 4가 남는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기본 문제 3번 한번 볼게요. 기본 문제 3번 말고 유제 3번 해볼게요. 알코올용의 90% 용액에 잠시만요. 네, 90% 알코올 용액 100g하고 300g 물을 섞어서 필요한 농도의 알코올 용액을 얻으려고 하였는데,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가 원래 얻고자 했던 알코올 용액의 농도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 용액, 즉 알코올하고 물의 양 분의 알코올의 양을 알아야 되는데, 알코올의 양은 질량 곱하기 농도로 표현되겠죠. 자, 그럼 전체 용액의 양은 100g하고 300g을 섞었으니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알코올의 양은 100g의 90%니까 농도 곱하기 질량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계산하니까 얘가 22.5%가 나왔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90% 알코올 용액 100g에 물을 450g 섞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새로 만든 알코올 용액은 100g 더하기 450g 분의 100g 곱하기 90%인데요. 이것을 원래 얻고자 하는 농도로 맞추기 위해서 90% 알코올 용액을 더 섞었다라고 합니다. 이때 용액의 양을 x라고 한번 둔다라고 하면 x를 더 추가하고 x 곱하기 90% 해서 더해주면은 얘가 22.5%랑 같아야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그걸 계속 계산해보면 550 더하기 x는 자 얘가 0.9 얘가 90이고요. 얘가 0.9x죠. 90 더하기 0.9x가 됩니다. 그게 100분의 22.5다라고 해주면 자, 우리 얘를 여기에 곱해주고 얘를 여기다 곱해줄게요. 그럼 9000 더하기 90x는 12375 더하기 22.5x가 됩니다. 자, 얘를 이쪽으로 우변으로 이항을 시키고 22.5x를 좌변으로 이항을 시키면 67.5x는 3375가 되고요. 그래서 x는 50g이 된다라고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유제 4 같은 경우에는 그릇 A, B에 서로 다른 농도의 소금물이 들어있습니다. 이때 우리 그릇 A에 들어있는 소금물을 A%, 그릇 B에 들어있는 소금물을 B%라고 해볼게요. 자, 그래서 둘을 20g, 80g 폰에서 섞었더니 13% 소금물이 만들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식을 하나 써볼게요. 자, 전체 20하고 80g이 될 거고요. 거기서 소금의 양은 A% 곱하기 20, B% 곱하기 80 해서 이렇게 적어줄 수 있습니다. 네, 0.01은 이 퍼센트가 만약에 A%라고 하면은 0.01 곱하기 A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서 적어둔 겁니다. 자, 그것이 지금 13%니까 100분의 13이 되었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럼 100은 양변에 똑같기 때문에 0.2a하고 0.8b는 13이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B에서 같은 양의 소금물을 퍼내요. 섞었더니 10% 소금물이 되었다. 그럼 우리가 임의로 50g, 50g 퍼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0.01 얘가 우리 A의 농도죠. 그 다음 A 양, B의 농도, B의 양, 그 다음 A와 B의 양 해주면은 100분의 10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0.5a 더하기 0.5b는 10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 A, B의 농도가 주어져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네를 반반 섞었다라고 하면 그 농도의 평균을 구해주시면 돼요. 즉 지금 A하고 B 농도의 평균이 10%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 두 식을 연립을 해서 A, B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연립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여기 얘네의 개수를 1로 맞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억에다가는 5를 곱할 거고 니은에다가는 2를 곱한 다음에 연립을 시켜볼게요. 그래서 기억 곱하기 5, 니은 곱하기 2에서 2를 빼줄게요. A 더하기 4B는 65고요. A 더하기 B는 20입니다. 그럼 두 변을 더해주면은, 빼주면은 얘 없어지고 3B는 45다. 즉 B는 15%, A는 5%의 농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얘네 둘의 평균 농도 10% 되는 것까지 맞아 떨어지겠죠? 자, 마지막 이제 뭐를 구하라고 했느냐? A에서 80g, B에서 20g을 퍼내었을 때 몇 퍼센트가 되느냐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A에서 80% 하니까 0.05, 즉 이제 50%, 아니죠. 5% Ag을 말하는 거겠지? 자, 얘는 15%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5% 80g하고 15% 20g, 전체 100g이다 라고 하면 7%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유제 5번. A, B 두 개의 파이프를 사용하여서 빈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려고 한다. 두 파이프를 동시에 사용하면 2시간 40분이 걸리고 A만 2시간을 사용하면 한 다음 B만 사용하면 합계 6시간이 걸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거 거속시의 개념으로 같이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거리를 물통이 가득 차는 물통의 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물통의 양이 몇 리터다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전체를 채운다는 개념으로 1이라고 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속력은 시간당 A 혹은 B 파이프가 물을 채우는 양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시간당 우리 물 채우는 게 거리였잖아요. 시간당 거리이기 때문에 속력이다 봐주시면 되고요. 얘는 진짜 시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시간의 단위를 시간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 2시간 40분을 시간 단위로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면 되느냐? 여기 제가 적어놨어요. 자, 1시간에 대해서 60분의 40이겠죠? 그래서 60분의 40시간, 즉 3분의 2시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두 파이프를 동시에 사용하였어. A 파이프하고 B 파이프의 속력을 더한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 거속시니까 시간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 자 시간이 2와 3분의 2겠죠? 2와 3분의 2 해주면 1이다. 자 2와 3분의 2는 여러분들 초등학교 대분수를 가분수를 고치는 거 했을 거예요. 이거 3분의 8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A만 2시간 사용한 다음 A만 2시간. 그 다음 B만 해서 사용하면 합계 6시간이니까 B는 4시간을 한 거죠. 얘가 2시간, 얘가 4시간, 합계 6시간. 자, 그래서 B가 4시간. 그러면 더했을 때 1이 된다. 요렇게 지금 두 가지의 식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 연립해가지고 A, B 값 구해주면 되겠죠. 자, 이에서 2번에서 B는 4분의 1-A다. 자, 요거 4B는 얘 넘어가면 1-2A가 되고요. 그러면 B는 4분의 1-2A가 된다라고 구할 수 있겠죠.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A 플러스 4분의 1-A 곱하기 얘 아까 3분의 8 된다라고 했죠. 해주면 1이다 라고 하면 될 거고요. 그럼 얘네도 통분해 시켜볼게요. 네, 아니지. 그냥 분배를 바로 해볼게요. 4분의 2A, 미안해요. 통분해 시켰네요. 4분의 4A 플러스 1-2A고 4분의 1 플러스 2A 곱하기 3분의 8은 1이다. 요 식이 됐죠?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식이고요. 자, 그러면 4하고 8 약분을 시켜주고 그럼 3분의 여기 분배해주면 4a분의 2가 될 거고 얘가 1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4a 플러스 2가 넘어가서 3이니까 4a는 1이다. 따라서 a는 4분의 1이다. 되겠죠? 자, 그래서 a가 4분의 1이다 나왔으면은 여기다가 다시 대입을 해주면 b값이 나오게 됩니다. b는 1 마이너스 2 곱하기 4분의 1 나누기 4. 자, 4분의 1 나누기 2분의 1이고요. 얘 2분의 1 되겠죠? 2분의 1 나누기 4. 자, 여기 1분의 4기 때문에 2, 4, 8, 1, 1은 1, 8분의 1이다 해주면 됩니다. 자, 이때 A, B 각각 한 개만 사용해서 걸리는 시간. 그럼 A는 4분의 1 속도로 몇 시간을 해야 1이 되느냐? 당연히 4시간일 거고요. B는 8분의 1 속도로 8시간을 해야 1이 되겠죠? 네, 그래서 4시간, 8시간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유제 6번. 자, 이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속시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거리가 전체 일의 양 1이다 생각해주시면 되고 속도가 시간당 1의 양이다 생각해주시면 되고 시간이 말 그대로 시간이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시간의 단위가 모두 다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분당 1의 양을 쳐줄 거고요. 시간도 분 단위로 계산을 좀 해줄 거예요. 자, 먼저 여기서 A와 B가 하면 15분이 걸리고, 그러니까 A 더하기 B의 속도에서 15분 시간 곱하면 전체 1이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B하고 C가 일하면 20분이 걸린다. 이렇게 되고요. C와 A가 일하면 12분이 걸린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 한 다음에 얘를 모두 다 양변에 15, 20, 21을 각각 나눠줄게요.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될 거고 우리 보세요. 얘네 다 더하면 A, A, B, B, C, C 다 2번씩 더해진 게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얘네 다 더하면요. 여러분 네, 분수의 덧셈 초등학교 때 배우셨을 거예요. 60분의 12가 됩니다. 자, 그러면 ABC가 4분 동안 한 후 A를 제외한 BC가 나머지 이랬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ABC 값이 10분의 1이다 알기 때문에 얘네하고 비교해서 각각 ABC 값을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AB가 15분의 1이고 ABC가 10분의 1이야. 그럼 10분의 1에서 15분의 1 빼면 C가 한 1이 되겠죠. 그래서 C가 한 1은 10분의 1에서 15분의 1을 뺀 거고 그럼 얘네들 비교하면은 A는요. 10분의 1에서 20분의 1 뺀 겁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 비교하면 B가 아니른 10분의 1에서 12분의 1을 빼준 겁니다. 자, 그래서 각각 A, B, C의 일의 속도가 나와줍니다. 자, 그 다음 뭐라고 했느냐? A, B, C가 4분 동안 했어. A, B, C가 합쳐서 4분 동안 하고요. 그 다음에 A를 제외한 B, C가 나머지라 했다. B, C가 나머지 시간 몇인지 모르겠는데 T분 동안 일했대요. 자, 그랬을 때 일 전체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얘네 합치면은 10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곱하기 4서 10분의 4가 될 거예요. 자, 얘네 합치면 20분의 1 됩니다. 20분의 1 곱하기 t 하면 1 된대요. 자, 그래서 t가 20분의 1, t는 1에서 10분의 4 넘어가면 10분의 6 될 거고 자, 2분의 1 t는 6이다. t는 12분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2분하고 4분 더해서 총 16분 걸렸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제 7번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1차, 2차 나와 있는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1차를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 준 다음에 2차식에 대입하는 방법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1의 식을 x에 대한 식으로 정리한다. 자, x에 대한 식이다 하고 하면요. 요 뒤에 식이 x를 가지고 만든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y는 형태로 나와주겠죠? 자, 그래서 y는 9-2x가 되고요. 얘를 지금 2번 식에다가 쏙 대입을 해볼 겁니다. 그럼 x제곱에서 마이너스 y제곱 대신에 9-2x 넣어주고 제곱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81 플러스 36x 마이너스 4x 제곱은 0 되고요. 자, 얘네
계산한 다음에 양변에 마이너스 1 해주면은 3x제곱, 이 양변에 마이너스 1, 양변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3으로 나눌 수 있겠죠? 양변을 3으로 나눠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7은 0 되고요. 요거 인수분해 해보면 요렇게 됩니다. x는 3 혹은 9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억 니은을 얘네 둘 말인 거죠. 네, 기억식의 니은을 대입하면 우리가 y값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즉 x가 3일 때 여기 대입을 하게 되면 y도 3이 되고요. x가 9일 때 y 대입하게 되면 y가 마이너스 9가 됩니다. 그래서 해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혹은 다른 방법은 또는 x는 9, y는 마이너스 9 이렇게 적어주셔도 됩니다. 얘가 좀 짝을 정해준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연립방정식도 그래서 이 두 식이 짝이다 이렇게 재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얘도 지금 1차하고 2차가 나온 식이고 1차를 한 문자에 대해 정리한 다음 여기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2번 식을 y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주면 y는이니까 얘를 우변으로 얘를 좌변으로 넘겨서 y는 2 플러스 x에 대해서 했네요. 저는 그냥 자 넘겨서 x는 2 플러스 y다 해주시면 되고요. 이 기억식의 x값 대신에 2 플러스 y를 쏙쏙 넣어주시면 됩니다. 2 플러스 y의 제곱은 4 곱하기 2 플러스 y 곱하기 y고요. 그다음 더하기 y 제곱은 10이다. 자, 얘 풀어보고 전개. 네, 요렇게 해주시면요. 식이 요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양변에 나누기 6 해주시면 요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근해 공식을 써주면 y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가 되고요. 얘를 우리 기억에 대입해서 x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y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x는 1 플러스 루트 2, y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x는 1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y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고요. 이거 복부 동순해 주시면 되겠죠. 네, 여기 적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 3번 볼게요. 얘는 지금 선생님 얘도 이렇게 대입해야 되나요? 대입하는 방법으로 푸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면 둘의 합 곱이고요. 얘네 x하고 y 자리 바꿔도 원래랑 똑같은 식이죠. 이런 거를 우리가 대칭식이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네, 대칭식 같은 경우에는 x, y가 t에 대한 방정식의 두 해다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요거 알죠?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자, 여기 두 근의 합이 x 플러스 y고 두 근의 곱이 x, y다. 이렇게 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근을 구하면 아까 두 근이 x, y라고 했으니까 x하고 y 값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t제곱 얘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7 이렇게 놔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가 우리가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근의 공식으로 한번 구해볼게요. 근의 공식으로 구하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플러스 27 해가지고 x는 2 플러스 루트 31일 때 y는 그 다른 한 근인 2 마이너스 루트 31 될 거고요. x가 2 마이너스 루트 31일 때 y는 다른 한 근인 2 플러스 루트 31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1, y는 2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31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부호 순서가 다를 때 이상복호 동순이다 적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뭐 복부원 동순 적을지 이상복호 동순 적을지 그거를 크게 예민하게 안 적어주셔도 돼요. 그냥 복부호 동순으로 모두 통일해 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 정석 사이트에서 올라온 답변이기 때문에 그냥 복부호 동순으로 헷갈린다 하면 다 통일해서 적어주세요. 자, 그 다음 볼게요. y제곱 마이너스 3xy는 0, 3x제곱 플러스 5y제곱은 48이다 라고 되어 있을 때 이 중에 인수분해가 되는 게 있으면 인수분해 먼저 해봅니다. 얘는 딱 봐도 인수분해 안 되겠죠? xy 향이 없고 상수항이
저기 나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y도 묶을 수 있겠다. 그치? y 곱하기 y-3x는 0이고요. 그러면 y는 0이거나 y는 3x거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식을 인수분했을 때 y 값이 명확히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x와 y의 관계 정도만 나와도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나온 애들 2번 식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첫 번째 y가 0일 때, 두 번째 y가 3x일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y가 0일 때는 여기 0 대입해버리면 없어지고 3x제곱은 48 되겠죠? 자, 그러면 나눠주면 16이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 y는 0이다 이렇게 나와줄 거고요. x가 3x일 때 한번 대입을 해보면 y가 3x일 때 자, 여기가 3x니까 9x 제곱이 되겠지. 그럼 9, 5, 45x 제곱. 3x 제곱 플러스 9, 45x 제곱은 48이고요. 두 개 해주면 48x 제곱이 될 겁니다.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네, 요때 x가 플러스일 때 y도 플러스 3, x가 마이너스일 때 y도 마이너스 3이 되기 때문에 이거 복부 동순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는 사실상 복부 동순서가 필요가 없겠죠? 얘는 부호가 두 개가 아니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색깔 좀 바꿔볼까요? 예쁜 게 있네요. 나 이걸 내야지. 자, 3xy 그 다음에 x-2y는 5 xy-x-2y는 3. 자, 이렇게 보니까 xy항 그 다음에 1차 자, 그럼 xy가 있다는 거는 2차예요. 2차. 얘도 2차. 근데 여기서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니까 둘 다 2차식일 때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2차항을 소거하거나 아니면은 2차항에 대입을 시켜줍니다. 네. 2차항을 소거하거나 원래는 상수항을 소거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2차항을 소거해봤자 여전히 인수분해가 안 된 답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항만 소거시켜주거나 혹은 2차항 x, y는 3 플러스 x 플러스 2y다 해서 대입을 시켜주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얘를 x, y는 x 플러스 2y 플러스 3이다 라고 한 다음에 이 x, y 값에다가 대입을 시켜줄게요. 그러면 우리 지금 x, y에 대한 1차식이 되겠죠. 자, 1차식이 됐다는 거는 이거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가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한 문자에 대해 정리해서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우리 정리해보면 4x 플러스 4y는 마이너스 4다. 그 다음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1이다. 되겠죠?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y다. 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식 여기에다가 니은을 대입을 시켜줄게요. 뭐 여기다 사실 대입해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는 우리가 네, 여기다 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1번에다가 니은에 대입을 해주면은 xy 대신에 x 대신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y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5다. 그러면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y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y는 5다. 정리시켜주면 마이너스 3y 제곱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1은 5인데요. 다 우변으로 이항을 시켜줄게요. 3y 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6은 0이다 되고요. 나누기 3 양변해 줄게요. 자, 그럼 얘 인수분해가 안 되겠죠? 그때 근해 공식을 사용해주면 되고요. 이 근해 공식 사용해서 나온 y 값을 여기다가 다시 대입해주면 x 값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y 값은 이렇게, x 값은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얘가 플러스일 때 얘는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일 때 얘는 플러스, 이상복부 동순이다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3xy는 2y제곱은 8. 요거는 요거다. 자, 지금 여기서도 2차 인수분해 안 돼. 이때 아까 뭐라고? 상수항을 소거시켜 주거나 그 다음에 2차항 소거시켜 주거나. 자, 그 다음 볼게요. 우리 지금 여기서 식을 더하거나 빼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보자.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지금 2차항 소거도 다 안 돼요. 얘 소거시키면 얘는 남겠죠. 상수항을 소거시켜 주려니 지금 얘를 곱하기 9 빼야 돼요. 9 뺐다고 얘가
완전히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가 되느냐? 또 잘 미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을 더했을 때 좌변만 더했을 때 완전 제곱식이 나오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야. 그러면 좌변을 더했을 때 지금 완전 제곱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x-y 제곱은 9다. 이렇게 되고요. 양변을 루트를 씌우면 xy는 3 혹은 xy는 -3이 됩니다. 즉 이거 양변 루트 씌우면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이거를 이렇게 풀어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케이스 1, 케이스 2 해가지고 한 문제들 정리해볼게. 그러면은 x-y는 3이다 라고 했을 때 x는 3 플러스 y다 정리해주면 되겠죠. x-y는 -3이다. 요거 한 변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x는 y-3이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여기나 1번이나 2번씩 둘 중 아무 데나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냥 1번씩에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x 대신에 3 플러스 y, 그 다음에 x 대신 3 플러스 y 해주면 이렇게 식이 되고요. 전개시키면 y 대 2차식이 됩니다. 네, 2차식 정리할 줄 알 거라 믿고요. 얘는 그럼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 y 값 구해줄 수 있겠죠? 인수분해 안 되면 뭐 근해 공식 써도 되고요. 자, 그럼 y가 4분의 1이다 라고 y가 4분의 1 혹은 마이너스 1이다 구해지는데 4분의 1일 때 x는 4분의 13이 되겠죠. y가 마이너스 1일 때 x는 2가 되겠죠. 그래서 y가 4분의 1일 때 x가 4분의 13이 된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볼게요. 얘를 지금 여기다도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식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전개, 인수분해. 그럼 x가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 y가 마이너스 4분의 1 혹은 1이 나오겠죠. 자, y가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 x는 마이너스 4분의 13 됩니다. y가 1일 때 x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봐봐. 우리 요거하고 요거 짝지어서 이렇게 적어줄 수 있을 거고요. 얘하고 얘 짝지어서 이렇게 적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이상복부호, 얘는 복부호. 자, 그래서 우리 그냥 이거 이상복부호 동순 다 적어주셔도 되고요. 복부호 동순 다 적어주셔도 돼요. 그렇게 까다롭게 적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분 그냥 복부호 동순 이렇게 적어도 맞는 겁니다. 이건 제가 내 성지닷컴 거기에 다 물어본 거예요. 자, 볼게요. 또 x, y에 대한 대칭식이 나왔네요. 자, 근데 여러분 그거 기억나나요? x제곱 더하기 y, xy, 그 다음에 x 더하기 y 이 세 개 중에 두 개의 값이 주어지면 나머지 구할 수 있다 했던 거 기억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대칭식이 있을 때 요거 t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y의 t 플러스 x 곱하기 y는 0 이렇게 구했던 거 기억나죠? 네,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얘네 둘을 이용해서 우리가 x 더하기 y 값을 알아내자 이거라는 거야. 자, 그러면 x 더하기 y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y니까 5 더하기 4여서 9다. 즉 x 더하기 y의 제곱은 9니까 x 더하기 y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되겠죠? 그래서 x 더하기 y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즉 여기는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3일 때 여기는 x 더하기 y가 3일 때 이 가운데 근의 합을 이렇게 맞춰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 t제곱 플러스 3 플러스 2는 0이다 했을 때 이 t값은 마이너스 요금 마이너스 1 나오고 이때 두 근이 x 혹은 y라고 했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마이너스 2다 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요게 됐을 때 식이 이렇게 되고 t는 1 혹은 2가 됩니다. 즉 얘가 xy 값이라고 했으니까 x는 2, y는 1, x는 1, y는 2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묶어서 이렇게 그 다음 밑에 두 개를 묶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네, 복부 동순. 자, 여기는요 조금 심화가 됐는데 우리 이렇게 해보자고. x 더하기 y를 뮤 x y를 v 이렇게 놔뒀을 때 얘를 뮤와 v에 대한 식으로 놔두자라는 거야. 왜냐? 2차식인데 2차가 너무 다양하잖아, 그치? 자, 그러면 사실 요거 얘네 빼줘도 되거든요.
네, 뭐 요렇게 구해주셔도 되긴 하는데 요거를 우리 뮤하고 v를 이용한 형태로 같이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뮤 빼기 2v잖아, 그치? 왜냐? x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y잖아요. 얘가 뮤, 얘가 v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얘는 뮤잖아요, 그쵸? 그러면 뮤제곱 마이너스 2v 뮤 플러스 2. 그 다음에 얘도 여기 봐봐. x 더하기 y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y인데 여기에서 xy를 빼준 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xy잖아. 그럼 요거 뮤의 제곱에서 v를 뺐다. 뮤제곱 빼기 v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식이 뮤하고 v를 이용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 이거 뮤하고 v에 대해서 2차식 이거 1차식이네요. 그럼 아까 했듯이 1차식을 우리 미안해요. 둘 다 2차식이네요. 자, 둘 다 2차식일 때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근데 우리 v는 1차잖아, 그치? v는 뮤에 대해서 정리해준 다음에 이 v를 여기 대입해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 뮤제곱 마이너스 2뮤제곱 플러스 2 플러스 뮤 마이너스 2는 0. 자, 그러면 마이너스 뮤제곱 플러스 뮤는 0. 그럼 뮤가 1 아니면 0이다 나오겠죠? 혹시나 인수분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네, 요겁니다. 자, 뮤가 1 아니면 0이다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네, 뮤가 1 아니면 0. 자, 뮤가 1일 때 v는 0 나오고요. 여기 대입해보면 v 0 나오겠죠? 뮤가 0일 때 여기 대입하면 v가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자, 그럼 뮤가 1이고 v가 0이다. 이거 t제곱 마이너스 뮤t 플러스 v다.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알죠? 자, 여기서 두근이 xy다 생각해주면 되기 때문에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0은 0이다. 해가지고 x는 1, y는 0. 네, 요거 인수분해 해보세요. 혹은 x는 0 혹은 1. 자, 뮤가 0이고 v가 마이너스 1일 때 식은 이렇게 나오겠고요. 이거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t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1은 0. 여기서 나오는 t 값이 1 혹은 마이너스 1인데 그게 xy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x에 관한 두 방정식의 공통근을 가질 때 상수항 m값을 구하여라. 자, 공통근을 가진다라고 하면은 공통근 알파를 가졌을 때 이 공통근 알파를 여기다 대입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근데 보세요. 얘도 2차. 얘도 2차. 어떻게 해준다? 2차항을 소거해주거나 상수항을 소거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되어 있을 때 네, 2차항을 소거할까? 그 다음에 상수항을 소거할까? 자, 얘가 상수항이고요. 얘가 2차항이에요. 뭘 소거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보니까 M알파가 조금 골칫거리일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얘를 소거할 때 M알파도 같이 소거가 돼야 M값만 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을 소거할 때 M알파도 같이 소거해야 알파에 대한 식만 남게 됩니다. 즉, M알파가 소거되는 거를 생각해보면 얘네 둘이 더해야겠죠. 그래서 2알파 제곱 더하기 5알파는 얘가 소거된다 생각해주면 돼요. 인수분해서 알파 값 구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제 이렇게 구해진 알파 값을 여기 혹은 여기다 대입을 시켜주면 되겠죠? 자, 알파가 0일 때 선생님 그냥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줄게요. 그러면은 5m은 0이다. 즉 m은 0이다 되고요.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5일 때 여기다 대입을 해줄게요.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5면은 4분의 25 더하기 m 마이너스 3의 2분의 5 여기다 대입했네요. 미안해요. 4분의 25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의 2분의 5 더하기 5m.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m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2분의 5m은 4분의 5다. 그러면 m은 6분의 1이 됩니다. m은 0 혹은 6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m 값이 얘 혹은 얘니까 이렇게 두 개 나온다. 자, 얘도 마찬가지. 알파 세제곱 여기다가 알파 대입해. 알파. 네, 그러면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뭐 알파 제곱 어쩌고 저쩌고 됐을 때 여기서 다 알파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m 소거해주면 되잖아. 그럼 둘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알파에 대한 식이 나올 거고 알파 세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알파
알파는 0이니까 요거 알파로 묶어볼게요. 이렇게 되고 인수분해 되겠죠? 자, 그럼 알파는 마이너스 2, 0, 1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 0, 마이너스 2, 0, 1일 때 한번 보면은 알파가 마이너스 2일 때 여기 대입해 볼게요. 마이너스 8 플러스 2 플러스 m은 0, m은 6 되고요. 알파가 0일 때 m은 0 되고요. 알파가 1일 때 m은 0 됩니다. 즉 6 아니면 0이다 구해주시면 되겠죠? 요거만 하면 끝이네요. 자, 다음에 만족시키는 자연수 xy 값을 구하여라. 이거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요. 지금 여기에서 2000대 식이 하나야. 한 개. 자, 2000은요, 식이 두 개 있어야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는 건데, 식이 한 개이기 때문에 xy 값 구할 수 있어요? xy 값 하나로 결정이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부정방정식이라고 했고, 방정식. 앞에서 이 부정방정식은 근의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근을 구할 수 있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라던가 실수라던가 조건이 구해져 있을 때 만족할 수 있다라고 했어. 그러면 근의 조건이 부정방정식에서 근의 조건이 정수일 때, 실수일 때 각각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냐면요. 정수는요. x 마이너스 알파 제곱 미안해요. x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베타는 어떤 정수 요런 형태로 구한 다음에 얘 약수다. 얘가 약수다. 요렇게 구해주면 된다고 했죠. 자, 근의 조건이 실수일 때는 x 마이너스 알파 제곱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0이다. 자, 우리 둘 다 실수이기 때문에 실수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자,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가 0 되려면 둘 다 0이다 해가지고 x는 알파고 베타는 뭔 소리야? y는 베타라고 해볼게요. y는 베타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 다시 적을 필요 없고요. 앞에 개념에 나와 있어요. 개념 복습 좀 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아까 우리 정수 구하듯이 해주면 됩니다. x 마이너스 알파, y 마이너스 베타는 정수. 요 형태로 고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상수항이 남겨도 되는데 앞에는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x가 있는 두 식으로 한번 묶으면 x 곱하기 y-3이 되고요. 그럼 얘는 뒤에 인수가 y-3이 되도록 한번 해보라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3으로 묶었을 때 y-3 그냥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9를 우리가 임의로 더해준 거잖아. 그치? 그래서 뒤에다가 9를 다시 한번 빼주면 됩니다. 그 다음 뒤에 4 그대로 적으면 요 식이 되겠죠? 이제 y-3이라는 동일한 인수가 있기 때문에 묶어서 y-3, x-3 이 형태는 상수가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이것들의 약수라고. 알겠지? 자, 그러면 1, 5, 5,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때 x-3이 1이 되려면 x가 4 되어야 되고요. y-3이 5가 되려면 y가 5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쭉 구해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건데 xy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음수가 나오는 얘네 조합은 없애주면 되겠죠. 그래서 x, y는 4, 8 혹은 8, 4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혹은 여러분 x가 4, y는 8, 5월 x가 8, y는 4 이렇게 적어주셔도 됩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x 마이너스 알파, y 마이너스 베타는 상수 이런 형태도 지금 불가능한 걸로 보여요. 이때 어떻게 해주느냐? 자, 얘를 넘겨가지고 상수항하고 한 문자를 인수분해 시켜줍니다. 자, 그럼 4x는 3 곱하기 12 마이너스 y가 될 건데 자, 봐봐. 얘는 앞에 3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3의 배수예요. 즉 4x가 3의 배수가 되려면 x가 인수를 3으로 가져야 될 거고 즉 3의 배수가 된다는 거겠지. 즉 x는 3의 배수들 중에 고르고 여기에 만족하는 y 값을 적어주면 되겠죠.
자, x가 3일 때 어떻게 되느냐? 여기 전체가 12가 되기 때문에 얘네는 4가 돼야 됩니다. 즉 y는 8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3의 배수인 x는 6일 때. 자, 여기가 24가 돼야 되고요. 얘가 8이 돼야 되니까 y는 4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x가 9일 때. 그러면 4, 9, 36이니까 여기가 12가 돼야 되겠죠? 이때부터는 y가 0 아니면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이상은 안 된다. 계산해보면 이 이상은요. y가 음수가 나올 거예요. 네. 보시면은 x가 커지면 y가 작아지면서 얘가 커질수록 얘가 음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유제 12번 볼게요.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y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 자, 이번에는 어때요? 2차 식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 2차 식인데 식 하나가 아니라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이거 우리 원래 부정방정식이에요. 근데 xy 조건이 실수라고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보면 되느냐? 여기에서 x-알파 제곱 플러스 y-베타의 제곱은 0이다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보니까 요거 보세요. 지금 여기서는 x 플러스 aay 요 형태가 되긴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뭐 제곱 더하기 뭐뭐 제곱은 0이다 요거기 때문에 자, 요렇게 인수분해, 그 다음에 여기 일부를 이용해서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다, 그치? 자, 요렇게 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 거면은 요렇게. 그 다음에 남은 y제곱하고 완전 제곱식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x-3y의 제곱, 얘가 y-1의 제곱. 자, 그러면 완전 제곱식 더하기 완전 제곱식은 0이다 됐겠죠?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 x는 3y, y는 1이다. 이렇게 되겠죠? 요거 넣어주면은 x가 3, y는 1 이렇게 됩니다. 자, 아니면은 뭐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사실 얘를 여기다 대입하고 여기다 얘를 대입해가지고 x, y 값 구하면 되는데요. 네, 두 번째 보겠습니다.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 y가 플러스 뭔 소리야. 네, 이렇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전개해준 다음에 뭐뭐의 제곱, 뭐뭐의 제곱은 0 이런 형태로 고쳐볼게요. 그러면 x제곱, y제곱, y제곱, 그 다음에 9x제곱, 9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되고 얘 넘어오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서는 x제곱이 2차, x 1차 있기 때문에 요렇게 그 다음에 x하고 y제곱 각각 2차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여기 마이너스 6y, 여기 마이너스 6xy 줘가지고 완전 제곱식 두 개가 완성이 됩니다. 그럼 xy가 3이고 y가 3x다 라고 되어 있을 때 기억 니은 두 개 얘네들 연립을 시켜주면은 y가 3x니까 네, 3x 제곱은 3이다. x제곱은 1이다.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되고요. 여기 넣어주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3 되겠죠? 네, 답은 이렇게 나와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우리 13단은 연립방정식 유제들 한번 다 안 풀었네요. 하나 더 있네요. 네, 요거 한번 보면요. A, B, C, D는 각끼리의 변수고요. 그 다음에 A, D 하고 C, D는 2하고 6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A하고 C가 90도일 때 이 직사각형 둘레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이때 여기를 X값, 여기 Y값 해줄게요. 그러면 직각삼각형이니까 우리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용할 수 있겠죠? 요 가운데 변은 X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도 이 삼각형의 빗변도 되기 때문에 y제곱 더하기 6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놔주면 되고요. 넘겨와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6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다. 즉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는 32다. 그러면 아까 우리 이거 각변의 길이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었잖아. 자, 얘네 약수가 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32, 1, 16이 84. 자연수니까 당연히 두 개 더해준 게 빼준 것보다 크겠죠? 그래서 얘가 더 큰 것만 오도록 해주면은 이렇게 조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x 더하기 y가 30이고 x 마이너스 y가 1일 때 얘네 둘이 연립시켜주면 2x는 33 나오기 때문에 지금 x가 자연수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 더하기 y가 16, x 마이너스 y가 2일 때 요거 연립시켜주면 2x가 18, x는 9, y는 7 나오게 되고요. x 더하기 y가 8, x 마이너스 y가 4일 때 이렇게 식이 나오면서 연립시켜주면 x가 6, y는 7이 나오게 됩니다. 둘레의 길이 최대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요거 두 개 더했을 때 16, 더했을 때 8. 얘가 더 값이 크게 나올 거고, 그럼 2x 더하기 여기서 둘레의 최대값 x 더하기 y 더하기 6 더하기 2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8의 최대값 해가지고 x가 9고 y가 7일 때 24 나온다 구해주시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우리 13단원 연립방정식 완성했습니다.